준비하시고 스마트폰 집어넣고요. 스마트폰 동영상 사례로 나오면 좋은데 스마트폰 동영상에 찍힌 범행 전후가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근데 스마트폰 내 문자 메시지란에 야 빨리 돈 빼, 이런 문자 메시지는 전문 증거인지 본래 증거인지. 네. 절도 등에서는 본래 증거입니다. 이따 비슷한 문제가 사례에서도 나와요. 선택형에도. 네, 진행하겠습니다. 한 2시간 이내로 선택형 문제 3회 2분 끝내고, 어제 쭉 봤는데 제가 해설을 달고도 뭔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참 보고 하다가 했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사례는 간단한 쟁점 하나에 대한 견해 대립과, 특히 여러분은 견해 대립 학설 이름만 하고 판례 한 2줄 쓰고 사안 해결하면 되니까요. 가능하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드린 그 20페이지 그 자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소송행위요. 참여재판이 계속 나와요. 거의 해마다 한 지문씩 나왔고, 작년 올해인가 사례용으로 또 조문 판례 문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례로는 부적절하고, 지금 같은 경우 1 보세요. 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응답을 해줘야겠죠. 근데 둘째 줄 아무런 배제 경찰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절차로 진행한 것은 모두 위법한 겁니다. 위법하고 그 소송행위가 무효입니다. 다만 옆에다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1심에서 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응답도 없이 공판 절차 진행한 것은 전체 무효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명백하게 다투지 않겠다 하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거. 다만 숙려기간을 줘야 돼요. 법원이 그거 다투지 않고 해도 문제 없겠느냐 하는 숙려기간이나 충분한 안내 설명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1심에서 참여재판 신청한 거 문제 삼지 않겠다 하면은 항소심은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자 치유. 그 다음에 2번 검사 김영날인 당연히 있어야겠죠, 공소장에. 근데 그 현결이 됐다가 추후 보완이 되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판례는 소송경제나 신속재판 원칙 때문에 동적 발전자 성격이나 일반적으로 소송행위 추안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친고죄 고소 추안 불허하고 그런 거 몇 개 있지만은 변호인 선임 추안 불허하고, 오늘 사례용에서 풀어볼 겁니다. 변호인 선임계를 뒤늦게 제출한 경우는 항소에서 제출 취유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사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잘 아는 거죠. 증거 체부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법원의 재량 성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실익이 있습니다. 그 법관 무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피 사유예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기피 사유 법관도 아니고, 또 이 기각결정에 대해서 항고 등 불복할 수 있다 없다, 불복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사 완료,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더 이상 증거동의 다툴 수 없다는 거. 즉 증거동의 제도의 취지가 불필요한 증거조사를 회피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게 증거동의 제도입니다. 증거능력 없는 전문 증거를 증거로 써먹자는 거죠. 따라서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동의 취소 철회가 허용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소송행위 불성립, 하자가 아주 중대한 경우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5번 보세요.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밑줄 그으세요. 공소장에 가름하는 거로. 공소제기와 공소장 변경 완전히 틀리죠. 공소장 가름하는 것을 진술했다면 그 327조 2호 무효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통과. 20번 고소 문제입니다. 1번은 일단 공범에 대한 1심이 선고되면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 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다른 시험에서는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법학에서도 나온 바가 있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거예요. 233조 고소의 효력 및 취소 효력이 그 공범 간에
불가분적으로 미친다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해서 주관적이니까 공범 간에는 공범 사이에는 공범 간의 처벌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분적으로 발생한다 하니까 갑과 을이 공범 관계에서 모욕을 했다든지 또는 친족 상돌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그 고소권자가 고소 취소권자죠. 이자가 일방에 대해서 고소하거나 취소한 경우는 다른 자한테까지도 그 효석이 미친다는 게 고소 불가분인데 공범 등의 문제니까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을이 먼저 권고돼서 1심에서 을에 대해서 유죄 등이 선고되고 불복해서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을이요. 항소심 계속 중, 소송 계속 중일 때는 이자는 합의 봤다고 해서 더 이상 을에 대한 고소 취소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더 이상 할 수 없죠. 왜?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하니까요. 법률관계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소 취소, 합의를 고려해서 고소 취소들을 인정하면서도 불안정한 상태를 막기 위해서 언제까지 고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냐면 232조 1항에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하니까는 1심 판결 선고 후에 항소심 계속 등 일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 할 수가 없고 있어도 무효가 될 겁니다. 문제는 고모간에 한 놈은 잠수 탔다가 뒤늦게 권고될 수가 있겠죠? 잠수 탔다가 뒤늦게 권고돼가지고 이 사람만을 기준으로 보면, 갑만을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갑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 전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자만을 기준으로 보면 이자에 대해서 뭐가? 고소 취소 합의 받고 피해자가 갑에 대해서 고소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로 공범이죠. 공범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가 허용되는지 관점에 따라 틀리죠. 이자 입장으로 보면 1심 판결 선고 전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일에 이자에 대한 고소 취소를 허용을 한다면 고소 취소의 효력도 고범 간의 불가분적으로 발생한다는 무슨 효과에 의해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1심 판결 선고받은 을에 대해서까지도 2심 법원이 공소기각을 해야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니까 자, 이 견해 대립입니다. 공범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 다른 피고인,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고소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설이 있어요. 저는 이걸 제한 적극설이라고 하는데 좀 더 의미를 목차 자체에서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 견해는 어떤 걸 논거로 피냐면은 피해자 의사 존중해서 고소 취소권자 고소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 왜요? 이자만을 기준으로 보면 고소 취소권자는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이니까 고소 취소 가능하다. 그러나 그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 고소 취소 효력을 빠뜨립니다. 단 고소 취소의 효력은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가지고 그 1심 판결 선고 후 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걸로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견해의 결론에 의하면은 어떤 부당한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은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 갑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은 무슨 판결을 내려야 되죠? 저 법원 고소 취소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죠. 327조 2호가 아니라 5호입니다. 반의사법벌칙 6호. 그리고 효력이 못 미친다고 하니까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인 을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항소심 법원은 계속해서 실체 심리를 해가지고 이자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돼도 무방하다는 건데 뭡니까? 이런 경우 누구에 의해 가지고 이자는 처벌받지 않고 처벌받는 결과가 발생하니까 주관적 불가분의 취지가 뭐죠? 처벌상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겁니다. 공범 중 이 사람은 이뻐요. 이 사람 못생겼어. 못생긴 사람만 고소한 경우 그 공범 간에 이 사람한테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이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면 사인의사에 의한 처벌상의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니까 처벌상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통설과 판례는 공범 중 일부가 이미 더 이상 고소 취소할 수 없을 때는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고소 취소할 수 없고 고소 취소를 할 수 없고 고소 취소가 있어도 무효라는 게 통설이자 판례니까 갑에 대해서
피해자가 합의 왔다고 해서 고소 취소하더라도 무효이고, 따라서 1심 법원이자 계속 실체 재판 진행해야 되고, 마찬가지 항소심 법원에 이 을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지문에서는 둘째 줄 네 번째 음절까지는 맞아요. 친고죄 1등 공범에 대한 1심이 선고되면 타 공범자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고, 취소가 있더라도 무효라는 건 맞는데, 이러한 법리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서 얘기하는 공범 개념은 필요적 공범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법 총칙에서 얘기하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모두 아우르는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면 고소 취소는 소송형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전에는 수사법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밑줄 그어두세요. 관련 민사사건, 네모 치세요. 관련 민사사건에서 뭐 취하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더라도 형사법정에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고소 취소 효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처음 보는 거라도 보면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요. 형사법상의 고소나 고소 취소는, 특히 고소 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법률행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 후 1심 판결 선고 전에는 수사법원에 대해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관련 민사사건에서 뭐 돈 어쩌고저쩌고 합의 봤으니까 어쩌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형사상의 고소 취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3번이 답인데요. 조건부 고소 취소할 때 조건을 달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니까 중요한 판례 아니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4번 짐은 고소 포기에 대해서 우리 법에 아무 규정이 없죠. 고소 취소는. 따라서 이 부분도 10점 배점의 케이스 형태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또는 고소권의 포기가 허용이 되는지, 허용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 드립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설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견해, 그다음에 절충설.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이게 종래의 다수 입장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고소 취소와 같은 방식이라면 뭐 부인할 필요 없다. 뭐 신속하게 수사가 종결되는 이런 식의 논거를 피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통설과 지금의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 소극설이라고 그랬죠. 자, 고소권은 성질이 어떤 성질이죠? 수사 개시 원인이고 소송 조건이니까 공법상 권리로 사적 처분에 지나지 않고, 또 고소 취소와 달리 명문 규정도 없고, 만일 고소권 포기를 허용하면 어떤 실제적 폐해가 생긴다? 포기를 받기 위한 강요나 이런 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판례는 고소권 포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 고소권 포기에 대한 사례는 고소권 행사하지 않겠다 약정을 맺습니다. 행사 않겠다 이런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고소권 포기의 내용이죠. 이거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고소기간 내라면 고소권 포기 약정한 피해자는 다시 고소해가지고 처법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판례.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밑줄 친 부분만 보면 된다 그랬죠.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 수사 개시 원인입니다. 성질상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 고소 취소죠. 제외하고는 자유처분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고소 전 고소권 포기할 수 없고, 사례입니다. 비록 고소 전에 고소 포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한 피해자의 고소는 적법 유효하다는 거. 유세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어제.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이건 뭐 뻔한 얘기죠. 공소장 변경에 의한 경우 달리 항소법원이 직권에 의해서 친고죄 아닌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할 경우 고소 취소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어제 하지 않았어요? 99년도 유명한 4월 15일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롯데 슈퍼 할아버지 사건 해가지고 꼬맹이 10살도 채 안 된 꼬맹이 여아를 갖다가 강제 추행하고 치상한 혐의로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60세 된 할아버지가 기소됐었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고 불복해서 항소심 계속 중인데 법원이 보니까 치상이 인정이 안 되니까 뭐만 남게 되죠? 강제추행만 남게 되죠. 친고죄 시절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강제추행, 옛날에 친고죄니까 어떻게 되죠? 고소
취소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도 또 아까 그 조항이 또 나오죠. 232조 1항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소 취소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어. 232조 1항에서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허용을 하는 바 우리 전원합 이체의 다수 의견은 문헌 해석상 이 항소심을 1심 판결 선고 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경우 비친고죄가 친고죄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고소 취소할 수 없고 항소법원은 강제추행 계속 실제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압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검사가 처음부터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친고죄인 강제추행으로만 처음부터 기소했으면 이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하고 피해자가 1심 진행 중에 합의를 보고 고소, 취소, 서명까지도 확보를 합니다. 합의서를. 그러나 제출을 하진 않아요. 왜? 비친고죄 상황이니까 이거 해봐요. 공소기각사유 아니고 양형 참작사유인데 이런 상황을 법원이 심리 중에 피고인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봤구나. 그걸 고려해서 양형에서 참작을 해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안에 비춰보면은 처음부터 검사가 정상적인 친고죄 강제추행으로 기소했다면 이 고소 취소 합의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했겠죠. 고소 취소 제출했으면 어떻게 돼요? 법원은 공소기각을 했을 텐데 이런 피고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비판적 견해는 문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비친고죄가 친고죄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친고죄로는 1심에 불과한 것으로 봐서 고소 취소 허용하자는 비판적 시각에서 전학과 관련해서 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문제예요. 우리 형사소송법 60몇 년 동안 판례 10개를 선정하라 하면 거기에도 꼽힐 수 있는 중요한 저 문제는 뭐죠? 첫 번째 전제는 비친고죄, 즉 강제추행 치상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축소사실인 강제추행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가 바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비친고죄가 친고죄가 판명된 경우 고소 취소할 수 있는지 232조 1항 1심 전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그 문헌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판례는 부정적이고 어떤 판례도 있죠. 비반의사 불벌죄로 기소했다가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된 경우도 항소심에서는 철회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폭행 치상으로 기소했다가 폭행으로만 남게 된 경우 항소심에서도 문헌상 고소 취소할 수 없다는 게 88년도 대법원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21번 체포제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뭐죠? 사법경찰 리가 관이 아니라 리도 현행범 체포 시에는 미란다 고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하나 또 추가시키세요. 해설에서. 해설 1번 보시면 사인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죠. 사인이 현행범 체포하면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인도해야 되죠. 인도받을 때에도 수사기관이 별도로 미란다 고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108페이지 해설 1번의 셋째 줄이요. 사인이 현행범 체포하고 수사기관한테 인도할 때에도 그때도 미란다 고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시험에 이것도 나왔던 겁니다. 모의고사인가? 그 다음에 다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 긴급 체포됐다가 속반된 자는 밑줄 그어두세요. 여러분이 바쁘게 읽으면 이거 틀린 것 같지 않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하나여 동일 범죄 사실로 채취하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거예요. 밑줄.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하나여 거기까지 밑줄 긋고 XP하고 영장 없이는 긴급 체포는 영장 없는 체포제도죠. 이 남용 방지를 위해서 긴급 체포에 있다가 석방한 자는 통상 영장 체포나 구속영장의 외에는 다시 재체포, 재구속 못하도록 해설지 조문입니다. 조문을 슬쩍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서 공소 취소 후 다시 기소할 때 그러한 요건을 슬쩍 집어넣는데 실전에서는 후루룩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3번 일반인의 이 현행범이 체포되어 검사에게 인도된 경우, 수사기관에 인도된 경우 어제 말씀드린 소말리아 사건이죠. 구속영장 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뭐다? 국군 특수부대가 소말리아의 아덴만에서 그놈들 체포한 시점이 아니라 인도받은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적법하다는 거. 사례로서 한 5점 정도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체포 요건의 판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사후에 사법적 판단 시점이 아니라 체포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에게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는 위법한 긴급체포이다 해서 군수 긴급체포 사건 또는 초막 사건 해가지고서는 리딩 판례가 해당되는 겁니다. 4번. 5번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48시간 내 사후영장 받아야 되죠. 따라서 영장주 위반은